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도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미국의 선제 핵도발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미국이 꼬리를 내렸으나 너무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조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출판된 88쪽짜리 작은 책 How the West Brought War to Ukraine Understanding how US and NATO policies led to crisis, war, and the risk of nuclear catastrophe. 이 책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을 전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가장 위대한 수출품은 전쟁이고 이것의 제조업체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그것의 위험을 경고한 소위 군산복합체 (Military Industry Complex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진압해야 하고 민주화되어야 할 러시아에 관한 전쟁이고 공화당의 네오콘과 민주당의 자유주의 개입주의자들이 묵시적인 동맹이 추구하는 러시아의 정권교체를 위한 전쟁입니다. 이 책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철저하고 균형 잡힌 설명을 제공합니다. 주류 매체의 내러티브와 달리 러시아의 침공은 신중하게 조율되고 유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것을 순진한 구경꾼이라고 믿게 만든 주류 매체의 정설과 달리 저자는 1990년에 시작되어 마침내 정점에 도달한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다양한 도발을 꼼꼼하게 풀어냅니다. 2022년 2월 24일 전쟁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일련의 실패와 분노의 결과입니다. 리차드 세쿠아 교수는 결국 나토의 존재가 그것의 확장이 초래한 안보 위협을 관리할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됐다. 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과 발틱 3국이 그들의 안보를 위해서 나토에 가입했으나 바로 그것이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창출하여 결국 모든 국가의 안보를 훼손하게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주권 국가이고 따라서 지정학적 이익을 돌보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러시아 이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련 해체에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된 러시아를 향한 도발이 러시아를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고 전쟁은 푸틴과 그의 군 참모진에게 실행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도발들이 드러나자 강력하게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선전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서방은 러시아 국경에 가능한 가까이 무기를 가져갔고 러시아와의 약속을 어기면서 나토를 팽창시켰고 미국이 반탄도미사일 협정과 중거리 핵무기 협정에서 탈퇴하여 선제 공격 능력을 확보했고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축출하고 네오나치 정부를 세웠고 나토가 러시아 국경을 따라 군사훈련을 했고 그것이 전쟁을 의미한다는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밀어넣으려고 했고 내놓고 네오나치즘을 표방하는 부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키고 무장시켰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혐오증을 조장했고 친러시아이고 따라서 그들에게 적대적인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조장했고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수많은 다른 도발 행위가 있습니다. 마지막 도발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젤렌스키에게 협상하지 말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그때 젤렌스키는 협상을 원했고 전쟁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날아와서 젤렌스키를 만나고 협상은 종료되었습니다. 서방 세계가 평화를 전혀 원치 않는다는 사실은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서방 세계는 러시아의 완전한 전멸을 위한 전쟁을 원합니다. 어떠한 서방 정치인도 용감하게 협상, 휴전, 평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쟁이고 더 많은 전쟁이며 수십억가 무기가 계속 쏟아져 들어옵니다. 내가 아는 한 젤렌스키는 그 평화 아젠다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미국의 실질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국 주요 정치인들과 국무부 관료들의 반복적인 방문을 받았고 그들 모두는 나토에 가입하고 러시아 국경에 미군 전초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는 절대적인 우크라이나 자유의 이론적인 원칙을 내뱉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자유는 헛된 꿈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목표, 더 정확하게는 미국의 특정 정치, 군사 및 금융 파벌의 이익을 증진했지만 우크라이나를 파괴했습니다. 이 책은 워싱턴과 유럽의 수도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과 그들의 넌센스를 무비판적으로 증폭하는 언론 매체들이 끈적이는 진흙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하기 어렵다면서 임박한 핵전쟁의 위협을 우려했습니다. 세크와 교수가 지적했듯이 만일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만 했으면 이 비극의 전체가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먼저 핵 방아쇠를 당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모스크바와 워싱턴은 극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축에 관한 국제협약의 전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붕괴되어 가까운 장래에 개선될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이 와중에 러시안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시스의 미국 캐나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블라디미르 바실리예브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우크라이나에 보낸 수십억 달러의 원조가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국의 희망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주류 매체들이 떠들어대는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바실리예브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마도 서방 세계는 조만간 긴장이 확장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통제를 벗어날지도 모른다고 예측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면 핵무기 사용 위협이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RT에게 말하면서 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겨울 공세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면 핵 위협을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실리예브는 서방의 이러한 위협을 정확하게 어떻게 도발할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세계를 핵 갈등 직전으로 몰아넣고 러시아에게 후퇴를 강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우크라이나 경제의 인프라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서방이 핵무기 사용을 거들먹거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미국이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12월 1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 안보,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목표에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12월 7일 블링컨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바이든이 서약에서 영토 보존 부분이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미국과 나토의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완전히 회복하고 러시아를 징벌하고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블링컨은 국가의 국경과 영토는 무력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국제원칙에 호소하고 영해까지 확정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7일 블링컨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침공한 2월 24일 이후부터 매일매일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견딜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2월 24일 이전에 있었던 러시아의 크리미아 합병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게 크림반도의 영유권을 인정해주면 러시아가 2월 24일 이후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를 반환하고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올렉시 그로모프 준장은 알자지라와의 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핵 선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